덩어리쌤의 알기 쉬운 수학 교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덩어리쌤의 알기 쉬운 수학 교실 덩어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5학년 2학기 수학 2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탐구 수학 분수의 곱셈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볼까요?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고요. 단원 마무리 문제로 선생님이 몇 문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거기까지 풀고 2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요, 수학책 28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자, 그럼 28쪽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곱셈을 이용하여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지혜가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슬기가 색칠하지 않은 부분의 넓이는 얼마일까? 자, 전체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 이 분수를 안다면 전체 분의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체에서 그 분수만큼을 빼주면 반대로 색칠하지 않은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가 30cm, 세로가 2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가에 가로 30cm, 세로 20cm. 이 전체가 뭐라고요, 여러분? 가입니다, 가. 그래서 이 전체가 가예요, 가. 자, 어떻게 나타낼까요? 전체가 가인데 있으면 크게 적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네요. 가가 이 전체를 나타내는 사각형이고요. 자, 그 다음 넓이를 구하라 그러네요. 그러면 가는 30 곱하기 20 해서 얼마게요? 600이죠. 600.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맞습니까? 30 곱하기 20은 600. 맞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직사각형 모양인 나의 넓이를 생각을 해 보기로 합시다. 가의 넓이의 3분의 1입니다. 나를 이 종이 가에 3분의 1만큼을 색칠해 보라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을 3분의 3등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20을 3등분 하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 눈금이 다 1cm마다 막 꺼져 있어요. 어떤 걸 3등분 할래요? 20을 3등분 하기 위해서는 20을 3으로 나눠야 되는데 나눠 떨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볼래요? 23 하면 20 나누기 3이죠? 그러면 6 하면 18이고 또 20이 나와요. 그러면 점 6 하면 또 18이 나오고 6.6666666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인 이 세로를 3등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숫자를 재어서 길이를 재어서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격자가 다 눈금이 다 그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자를 대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을 3등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을 나누기 3하면 10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가 또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가를 3등분하는 직사각형은 이만큼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 가운데 있는 거를 갑자기 색칠할 수도 있겠죠. 오른쪽에 있는 하나를 색칠해도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 왼쪽에서부터 색칠해 나가 봅시다. 굳이 이렇게 자른 친구는 글쎄요, 할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이제. 근데 자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과 또 계산도 복잡하니까 계산도 할 필요 없고 자를 이용할 필요도 없는 이 직사각형을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선생님이 색칠을 PPT에 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넓이를 구해라는 소리는 안 했는데 넓이 그래도 한번 심심하니까 해볼까요? 나의 넓이는 여기 얼마죠? 가로 10 곱하기 20이니까 얼마죠? 200제곱센티미터인데요. 전체의 얼마라 그랬죠? 3분의 1이니까 다르게 계산하면 이 600이 전체의 넓이였으니까 600 곱하기 얼마? 3분의 1 하면 200제곱센티미터 나오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직사각형 넓이인 다의 넓이는
나머지 부분의 4분의 1입니다. 자, 이제는 여기 나머지에 있는 이 흰 부분, 가를 처음에 이거 나만큼을 떼고 색칠을 해버리고 남아있는 부분을 4분의 1을 하래요. 자, 여기 남아있는 부분은 20, 여기 남아있는 부분은 또 20. 여기는 5줄씩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 세로로 이렇게 똑같이 옆에다가 5줄 해서 1, 2, 3, 4, 5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20이니까 여기도 20이니까 1, 2, 3, 4, 5 이렇게 그어서 위에만 색칠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교과서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색칠을 해볼까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 왔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게 나고요. 이게 다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다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다. 가로 20 곱하기 세로 5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제곱센티미터. 그런데 이 다의 넓이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있는 가의 넓이 600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나를 선택하고 남은 부분, 그러니까 600 곱하기 3분의 얼마게요, 여러분? 여기 3분의 나를 선택하고 남아있는 부분. 네, 맞습니다. 3분의 2입니다. 이 3분의 2 중에서도 얼마? 곱하기 4분의 1을 계산하면 여러분 600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 하면 100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직사각형 모양인 라의 넓이는 또 남아있는 나머지 중에서 5분의 1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20을 5등분하면 4칸이죠. 하나, 둘, 셋, 4칸. 이렇게 자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라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또 색칠을 미리 해왔죠.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라의 넓이를 또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라는 4 곱하기 높이 얼마? 20에서 아까 5가 빠졌어요. 그래서 15겠네요. 넓이는 얼마입니까? 60입니까? 60cm, 제곱센티미터.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식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분수의 곱셈을 이용하여 색칠하지 않은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색칠되지 않는 나머지를 계속 추적해보라는 이야기요. 따라가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맨 먼저 가에서 나를 색칠했을 때 남아있는 부분은 얼마였죠? 전체 600 중에서 3분의 1이 색칠되어 있으니까 색칠되지 않은 부분은 3분의 2죠. 그렇죠? 근데 이 3분의 2가 또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 전체의 색칠되지 않는 부분은 얼마? 4분의 3이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또 이만큼이 전체가 되는 겁니다. 전체 중에서 5분의 1만큼이 색칠됐으니까 5분의 4가 남아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부분, 이 흰 부분을 계산을 하기 위한 식은요, 600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분의 4인데요. 좀 재밌는 식이 되었어요. 뭐라 그럴까요? 연쇄적으로 약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차피 이제 세 분수의 곱,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네 분수의 곱인데, 자, 앞에 있는 분모와 뒤에 있는 분자가 약분이 되어서 없어져요. 그렇죠? 앞에 있는 분모와 뒤에 있는 분자가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5분의 1200 맞습니까? 이게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240이네요. 240제곱센티미터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직접 모눈으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남아있는 건 여기가 10칸이었고 여기가 4칸이니까 얼마 남았죠? 16칸. 여기 16칸. 16 곱하기 남아있는 거 20에서 5개 빼니까 15개 하면 240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게 연쇄적으로 약분이 되는 이런 식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앞에서 했던 거는 선생님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여기서는 어때요? 남아있는 흰 부분만 계속 추적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을 친구들이 그린 그림과 비교하여 바르게 표현했는지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이런 구역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모눈이 그어져 있는 것을 충분히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분할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20을 3등분 하기 위해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답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분수의 곱셈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그림 그리는 놀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뒤에 준비물 3번에 보면요, 자, 이렇게 큰 모눈종이 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친구들과도 한번 재미있게 색칠하고 계산하고 하는 놀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교과서 2단원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선생님하고 단원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몇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분수의 곱셈입니다. 자, 분수의 곱셈을 할 때에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또는 이런 자연수가 곱해질 때는 분모에 1이 온다. 이런 내용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1분의 7 해서요. 문제는요, 여러분 따로 먼저 풀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답을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하고 같이 푼다는 느낌으로요. 5분의 21이 되어서 얼마? 4와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과 3분의 2 대분수가 나왔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가분수로 고치고요. 3분의 5가 되고 4는 우리 1분의 4, 그렇죠? 약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 되죠. 3분의 20. 그래서 6과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7분의 3 곱하기 8분의 5 약분됩니까? 안 되죠. 7, 8이 56, 15 해서 더 이상 다 약분이 안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약분이 안 되면 뒤에서도 약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덧셈이면 몰라요. 덧셈이면 이 앞에서 약분이 이 분수에서 약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뒤에 답을 구했을 때 약분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곱셈인 경우에는 이 서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분 하나, 여기서 약분 하나, 여기서 약분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분이 안 되면 뒤에 답도 약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대분수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분수로 고쳐보겠습니다. 3분의 7, 4분의 5, 10, 자, 약분 안 되죠? 12분의 20, 아니요, 35가 되어서 24가 되겠네요. 24 빼면은 35에서 24 빼면 11이네요.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래서 할 수 있는 분수 곱하기 분수의 계산 방법을 써보세요. 분수 곱하기 분수는 앞에 분모 곱하기 뒤에 분모, 분의 앞에 분수의 분자 곱하기 뒤에 있는 분자. 그러니까 분모 곱하기 분모, 분의 분자 곱하기 분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따로 적지 않을게요.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자, 계산을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서로 자리 바뀐 거, 그렇죠? 네, 결과가 똑같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그 다음 여기 5를 자연수로 바꿨어요. 그렇죠? 자, 계산을 하나도 안 하고 네, 답을 구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자, 2분의 1이 그대로 있고 3분의 1은 1보다 큰 분수인가요? 1보다 작은 분수인가요? 작은 분수는 그 자신을 작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앞에 있는 게 더 크다. 1은 같게 만들고요. 자, 3분의 2, 3분의 2. 4분의 1이 클까요? 4분의 3이 클까요? 여러분, 4분의 3이 더 크죠. 왜냐하면 어떤 수건 간에 그 수가 4등분 한 것 중에 3개잖아요. 여기는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수가 더 큽니다. 곱하는 수가요. 곱해지는 수, 곱하는 수. 그래서 뒤에 게 더 크다. 자, 이제는 이게 5분의 얼마입니까? 6이죠. 그래서 5분의 6 곱하기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5분의 3 곱하기 2분의 곱하는 수가 2분의 1 똑같은데 앞에 있는 분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은이는 종이 20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분의 2가 빨간색 색종이입니다. 예은이가 가지고 있는 빨간색 색종이는 전체 20장 중에 몇 개인가요? 5분의 2 하면 4, 2, 8 8장 되겠네요.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계산식을 쓰고 그 이유까지 설명해 보세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1과 3분의 2 곱하기 4. 자, 지금 대분수를 가분수로 잘 고쳤죠? 곱하기 4 해서 이 부분 안 되죠? 자연수는 1분의 4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자는 분자끼리 분자에만 곱해야 되는데 분모에도 곱해버렸죠. 분모는 사실 곱하기 1로 해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기억이 이미 잘못됐습니다. 니은 잘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과 3분의 2 곱하기 4는 3분의 5 곱하기 4가 되어서 분자에만 곱해줬습니다. 여기 사실 곱하기 1이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은 3분의 20 해서 6과 3분의 2 잘했죠. 그래서 이유는 두 가지로 적을 수 있는데요. 분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이 자연수는 분자에 곱해준다 라고 적어도 되고요.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이제 자연수를 1분의 자연수로 바꿀 수 있고, 그거를 다시 이제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분수 답을 구한다 라고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한지 1과 4분의 1 제곱미터의 2분의 1을 사용했다. 사용한 한지의 넓이. 그러면 자, 먼저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한지가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로가 얼마가 있고 세로가 얼마가 있는데 이 가로 곱하기 세로 값이 얼마라고요? 1과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자, 넓이를 구해줬어. 우리가 가로 세로를 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1과 4분의 1의 2분의 1이 바로 사용한 넓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5 곱하기 2분의 1은 8분의 5. 그래서 약분할 필요 없고 가분수로 고칠 필요도 없는 답이 나왔습니다. 사용한 넓이는 8분의 5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윤지는 색종이 40장 중에서 4분의 1을 어제 사용했습니다. 남은 색종이의 2분의 1. 자, 여기 나오네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40장 중에 4개로 나눈 것 중에 한 개를 썼다. 남아있는 거는 얼마죠? 4분의 얼마? 3이죠. 그게 40 곱하기 4분의 3이 이제 전체가 되는 거죠. 남아있는 색종이의 2분의 1을 오늘 사용했다. 자, 이게 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1, 10. 2하고 10하고 하면 1, 5. 그래서 답은 1분의 15. 그래서 15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그리는 거 꼭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수지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4분의 1을 학교에서 생활하며 그 중에서 학교에 있는 시간 중에서 3분의 2는 공부를 합니다. 수지가 하루 중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이거는 있는 숫자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1분의 24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렇죠? 6이 되고요. 또 약분되나요? 6이 되네요. 그렇죠? 1, 2 해서 1분의 2 곱하기 1 곱하기 2. 즉 4시간을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2단원 내용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분수의 곱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꼭 다시 돌아가서 그 강의를 한 번 더 듣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3단원에 들어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단원 도입 내용과 도형의 합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덩어리쌤의 알기 쉬운 수학 교실.